호흡기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노인분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폐렴은 노년기 사망 원인 2위로 알려져 있기에 만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폐렴을 주의하셔야 하고 예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폐렴은 일반적인 폐렴 증상 외에도 비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기침이나 가래, 발열, 호흡곤란, 흉통 등은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노인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혼돈, 방향 감각 상실, 반응 저하, 어지럼증 등 의식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전신 쇠약감이나 식욕 저하, 탈수 증상으로 처음 인지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발열이 엎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 상태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전문의 박성주입니다. 우리나라 폐렴 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지난해에만 약 2만 7천 명의 노인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폐렴은 노인 사망 원인 2위로 알려져 있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노인분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노년기 폐렴이 무서운 이유는 폐렴의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폐렴에 걸리면 고열이나 기침이 나야 하지만 고열이나 기침 없이 어지럼증이 나타나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폐렴만 적절히 예방할 수 있으면 장수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적절한 관리와 운동을 통해 충분히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폐렴에 걸려 사망하시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본 영상에 나온 여러 음식과 운동법을 숙지하시고 실천에 옮기신다면 노년기에 폐렴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면역세포의 수와 기능이 줄어들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폐렴균에 노출되었을 때 빠르게 감염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폐는 공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 병원체를 초기에 방어하거나 제거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폐렴 발생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노인은 기침 반사와 삼킴 반사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침은 호흡기에서 이물질이나 균을 배출하는 중요한 방어기전 중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 이 기침 반사가 무뎌집니다. 동시에 음식물이나 침 등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노화로 인해 폐 자체의 구조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기도 점막의 섬모 활동이 떨어지며 가래를 배출하는 능력도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병원균이 폐 안에 머물러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비교적 가벼운 감염이라도 빠르게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은 것도 노인의 폐렴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당뇨, 만성 폐질환, 신부전, 암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전신 상태를 약화시켜 폐렴에 쉽게 노출되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들은 동시에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폐렴이 발생하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폐렴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고열, 기침, 가래와 같은 명확한 증상으로 병을 인지할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식욕 저하, 탈수, 의식 혼탁, 낙상, 혼란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만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노인은 병원 접근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진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미한 증상이라 생각하여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진료를 놓치고 상태가 심각해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렴 예방에 중요한 백신 접종률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폐렴 구균 백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은 폐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만 노인 인구 전체에서 이러한 백신을 정기적으로 맞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접종 장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이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에는 면역 기능의 저하, 기침 반사와 삼킴 기능 저하, 폐 구조의 변화, 기저질환의 동반, 비전형적 증상, 병원 접근성 문제,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에서 폐렴은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년기 폐렴을 예방하는 데 있어 음식 섭취는 단순한 영양 보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올바른 식사는 면역력 강화는 물론 전신 건강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폐렴의 예방과 회복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노인의 면역 기능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져 단백질 결핍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며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항체 생산에도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일정량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외부 병원균의 침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귤, 딸기 등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매일 소량씩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감염 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 성분입니다. 굴, 견과류, 해조류, 현미 등은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간단하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의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폐는 수분에 매우 민감한 기관으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가래가 끈적해져 배출이 어려워지고 이는 폐렴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노인의 경우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규칙적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발효식품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 건강은 면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소화기 기능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식을 통한 예방이 강조되는 이유는 면역력은 단기간의 보충으로는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폐렴뿐 아니라 다른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기반이 됩니다. 폐렴을 겪으신 고령 환자분들의 임상 경험에서도 이러한 식사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영양 상태가 양호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은 폐렴에 걸려도 경과가 비교적 순조롭고 회복이 빠른 반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던 분들은 폐렴 발병 후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폐렴은 발병률이 높고 예후가 나쁜 질환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단 외에도
폐렴 예방에 효과적인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호흡기 기능을 보조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음식 중 하나인 마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늘은 오랜 시간 동안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생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는 과정에서 더욱 활성화되며 조리 후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유지됩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는 노인의 경우 마늘을 자주 섭취하면 호흡기 감염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 음식에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에 다진 마늘을 넣거나 고기를 구울 때 마늘을 함께 익히는 방법 또는 나물무침이나 찌개에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익힌 마늘이 더욱 적합하며 날로 먹을 경우 속이 쓰리거나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폐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는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회복에 있어 간접적인 긍정 효과를 발휘합니다. 폐는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순환계 건강 역시 매우 중요하며 마늘은 이를 도와주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감기나 호흡기 감염의 빈도가 현저히 낮았고 같은 노인층에서도 폐렴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마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마늘이 가진 항염과 면역 기능 증진 작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마늘과 궁합이 잘 맞는 생강 또한 폐 건강에 유익합니다. 생강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 배출을 도와 폐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작용이 있어 노인의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나 생강을 넣은 반찬도 폐렴 예방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늘과 생강은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에 부담이 없어 꾸준히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과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재료들을 식단에 잘 활용하면 노년기의 면역 기능 유지와 폐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탄수화물뿐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점막과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호흡기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흡기 점막이 튼튼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기관지와 폐 점막이 얇아지고 손상되기 쉬운 구조로 변화하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호박은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가 잘 되어 식사량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단호박은 찌거나 죽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단호박죽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면 씹는 힘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단호박은 또한 당지수가 낮아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여 당뇨를 동반한 노인에게도 적합한 음식입니다. 단호박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고 폐렴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호박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도와 체내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단호박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고령자의 경우 겨울철 호흡기 감염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았고 만성기관지염이나 감기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단호박의 단맛이 식욕을 돋워주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다양한 음식과 조화를 이루기도 쉽습니다. 흰죽에 단호박을 넣거나 계란찜에 소량 첨가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찐 단호박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탁에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조리와 섭취 방법을 단순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을 비롯한 황색 채소들은 면역 기능 유지와 호흡기 건강에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이러한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하는 것이 폐렴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 폐렴은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음식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 특히 운동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운동은 호흡기 기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실제로 꾸준한 신체 활동이 폐렴의 예방과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느린 걷기입니다. 노인의 경우 격렬한 운동보다는 일상적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서너 차례, 각 회당 15분 내외의 느린 보행만으로도 심폐 기능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면역세포의 전신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폐렴균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심호흡 운동입니다. 폐 기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얕은 호흡만 지속하게 되면 폐 하부에 공기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분비물이 고이고 세균 증식이 쉬워집니다. 하루에 3차례 이상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깊은 복식 호흡을 반복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폐포의 환기를 증가시키고 미세먼지나 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벼운 관절 스트레칭입니다. 고령자는 운동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특히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의 긴장도와 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목, 어깨, 팔,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은 단순히 유연성 유지에 그치지 않고 전신 혈류를 개선하며 면역 반응에 필요한 세포의 활동을 자극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액 속 백혈구와 림프구가 몸 구석구석을 돌며 감염을 감지하고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웃음입니다.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웃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폐 운동입니다. 웃을 때 횡격막과 가슴 근육이 자극되어 폐 내부의 공기가 활발하게 순환되고 정체되어 있던 공기나 분비물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간접적으로 폐렴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의자 체조나 요가 역시 고령자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여주며 복부와 흉곽 근육을 강화해 기침 반사 능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침 반사력이 약화되면 폐 안에 이물질이나 세균을 배출하지 못하고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절대 무리하지 않아야 하며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움직임이 노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꾸준한 운동은 음식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6편에 걸쳐 노년기 폐렴의 위험성과 예방법,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와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는 건강한 호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